예,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4P에 관련된 게 있었다. 그래서 의료관광 할 때도 이런 그 프로덕트부터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에 관련된 거 가장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 시장에서 내가 내 경쟁 대상이 누구냐를 꼭 짚고선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지금은 이런 거 내지 않아요. 예, 이런 거 잘 찍어내지 않아요. 책에서 창피해서 이제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의 뭐 프로덕트 전략은 뭐 제가 앞에서도 보여줬지만 남들보다 그 의료기술이 좋다. 경쟁국보다. 뭐 프로모션은 뭐 한류를 이용한 프로모션.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야.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제가 뭐였죠? 시장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되게 어려워요. 이 그 마케팅 막 4P 전략 짜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게 실제로 필드 가면은 학교에서 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받는 직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컨설턴스에 돈 많이 받잖아요. 경영 쪽에서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학교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전략을 짜는 건데 그렇게 쉽게 뭐 생각나듯이 말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뭐 제 얘기를 맨날 그 농담으로 하는데 처음에 제가 입사한 다음에 그 파이자 제약 업무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학교에서 했었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부장님이 주면서 이거 하는데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저 20분만 했거든요. 뭐 이런 걸 오래 걸려? 그래서 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욕 엄청 먹고 그때는 왜 날 욕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4C라는 걸 요새 많이 갖고도 하죠.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자체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냐, 어때야 되냐, 그러면은 C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프로덕트는 어떻게? 커스터머 니즈 앤 원치, 결국은 제품 자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죠.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로덕트의 커스터머 니즈 앤 원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기업의 그 시장에 내가 다 쪼갰잖아요. 세그멘트 시키고 내가 포지셔닝 잡은 대상이 있는 나의 직접적 마켓 쉐어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리딩 컴퍼니가 있겠죠. 리더가 있겠죠. 그 리더의 프로덕트가 일반적으로 그 시장의 커스터머 니즈 앤 원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거의 갖고 와요. 그 정도는 갖고 와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거기서 불편한 니즈와 원치를 만들어주는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니즈와 원치를 아무런 기준 없이 하진 않아요. 무조건 기준은 마켓 리더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죠. 코스트 투 더 커스터머. 자, 이 코스트인데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하면 코스트 투 더 커스터머는 뭐 소비자들한테 뭐 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코스트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프라이스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쓰느냐, 뭐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뭐 그런 얘기고, 플레이스 같은 거 다 결국 누구예요? 커스터머들을 이 대상이 돼서 하는 거죠. 커스터머들의 니즈와 원트, 그리고 코스트 투 더 커스터머 소비자들이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콘수머라고 안 쓰고 커스터머라고 쓰는 거는 돈을 주고 사니까 뭐 그건 뭐 됐고.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컨비니언스, 편리하다는 거예요. 자, 인터넷이 항상 편리할까요? 여러분들한테는 편리하지만 노인들한테는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특히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 노인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에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요? 플레이스 전략, 유통 전략에서 노인들은 이 플레이스 자체에 대해서 이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굉장히 컨비니언스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불편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은 편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게 진짜 컨비니언스하게 되겠죠. 왜냐? 여러분들도 노인이 될 거란 말이야. 저도 노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공항에 갔을 때 오토로 하는 셀프 체크인 있잖아요. 셀프 체크인 같은 경우에 노인들은 안 해요. 그냥 앞에 가서 직접 하죠. 줄 서서라도. 컨비니언스 문제예요.
무조건 전자나 아니면은 핸드 이런 걸로 하는 게 컨비니언스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IT에 익숙하냐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결국은 촉진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다가 쏘는 거는 끝났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고죠. 어드버타이징. 광고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갔다고 얘기해요.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지금 광고는 뭐냐면 그 어떠한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 관련된 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 광고 쪽으로 많이 돌아선 거고, 이 프로모션 전략 자체는 지금 현재 거의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제단. 물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의료관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 뭐죠? 뭐 스파라든지, 스파가 제일 쉬우니까 스파로 얘기를 드릴게요. 스파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앞의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 외부 분석을 통해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거를 쭉 분석을 해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라는 게 산업구조나 이런 환경을 한번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시장을 쪼개겠죠. 시장을 쪼개요. 시장을 쪼개서 시장에서 내가 들어갈 타겟을 정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위치가 될 것이냐, 챌린저가 될 것이냐, 폴로워가 될 거냐, 니시어가 될 것이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경쟁자, 근데 어떤 경쟁자예요? 그냥 아무나 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나랑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쟤는 돈을 잃어. 이런 애들이에요. 제가 돈을 벌면 나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경쟁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4P 전략을 쓰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럼 그 액션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 될 거냐? 플래닝, 계획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애뉴얼 플랜이 있고, 롱 레인지 플랜이 있고, 스트래티직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 쉽게 하면 장기적 플랜, 뭐 1년 단위, 그리고 뭐 몇 달 단위, 그리고 단기적 플랜, 이렇게 짜는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하죠.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귀찮거든. 그리고 귀찮은 걸 떠나서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나한테 자금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이 애뉴얼 플랜이나 롱 레인지 플랜 자체가 흔들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플래닝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액션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플래닝인데, 왜냐하면은 당장의 이득 때문에 장기적인 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의료관광 말고 좀 더 쉬운 걸로 할게요. 떡볶이집을 한다고 칩시다. 떡볶이집을 했을 때 나의 장기적 플랜은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수익을 올릴 것이고, 떡볶이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뭐 이 떡볶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뭐를 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롱 레인지 플랜들도 다 있어요. 근데 스트래티직 플랜은 되게 단기적인 쌓아나가는 플랜인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떡볶이가 안 되고 만두가 잘 되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두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야. 아니면 튀김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럼 결국 나의 애뉴얼 플랜이나 롱 레인지 플랜이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편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떡볶이 전문점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뒤틀어진다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다가 만두가 안 되면 다시 떡볶이로 갈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직하게 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 플랜이라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장기부터 중기, 단기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보통 움직이는, 그 안에서 물론 변하는 건 있겠지만, 자, 이런 거를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스파도 마찬가지예요. 스파나 이제 밸리 투어리즘에서 스파 투어리즘 같은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애뉴얼 플랜부터 롱 레인지 플랜, 스트래티직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자, 1년 365일 잘 되나요? 안 돼요. 겨울에 주로 추운 시즌에 조금 잘 되다가 여름에 확 사람들이 만약에 안 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눈이 쌓였을 때 아름답고 해서 눈을 맞으면서 노천 온천을 하는 지역이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들이 애뉴얼 플랜을 짜지 않고 했을 때는 겨울만 되고 여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다 문 닫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애뉴얼 플래너 1년치를 짰을 겨울에 스파, 여름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를 막 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뭐 여름에는 그런 그 산에서 하는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뭐 진행을 한다든지 다른 모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즌별 그리고 이런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구체적 플랜을 세우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이 이제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처음 이제 얘기할 때는 미션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미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갖고도 제일 먼저 잡는 게 미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 플랜을 잡아서 타겟까지 다 잡았어. 그랬을 때 결국은 아니 그거 잡기 전에 원래는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플래닝 잡기 전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이죠. 미션을 잡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마케팅 스쿨에 들어갔을 때 이 얘기를 첫 시간에 보통 배워요. 근데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The mission statement is statement of the organization's purpose예요. 그래서 mission statements should be market oriented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목적이에요. 기업이 추구해서 나아갈 방향이 더 미션이에요. 뭐 쉽게 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 기업은 뭐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게 미션. 되게 추상적 의미가 되게 많은데 요게 왜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고 무엇인가를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전에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 미션이 없어버리면은 방향성을 잃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냥 말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삼성으로 하면은 1등 이런 게 하나의 미션이다. 미션.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밑에 있는 비즈니스나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 갖고 이런 거예요. What business are we i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션이 있으면은 비즈니스 분야가 확실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껴갖고 내가 마켓의 포지셔닝을 애매하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이랬을 때 나의 정확한 포지셔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었을 때. 근데 너 미션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현상이 비즈니스 필드에서 발생하냐면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포지셔닝 자체가 흐지부지 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based on 뭐죠? satisfying basic customer needs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인 커스터머의 니즈를 satisfying 하는 뭐 이런 거다. 뭐 비즈니스가 뭐 그런 데 베이스를 되어 그러니까 완전 원초적인 니즈에 관련된 초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있어요. 롤스로이스가 있어요. 근데 롤스로이스는 어떤 더 미션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죠? 사람들은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영국의 고급 자동차 기업. 한데 롤스로이스는 원래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플랜트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워 플랜트.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쉽게 하면은 엔진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가장 롤스로이스의 원래 있었던 그 롤스로이스의 더 미션은 뭐냐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플랜트 기업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비자는 뭐예요? 카드 회사라고 하죠. 카드는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더 미션 오브 비자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돈이 금융이 오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라는 게 이 비자의 미션이에요. 미셸린 같은 건 뭐예요? 타이어 회사로 알고 있죠. 그런데 타이어 회사긴 한데 얘네들의 더 미션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 고무를 이용한 화학 제품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가 하나가 미션이 잡혀 있으면은 타이어 하나에 이렇게 뭐 타이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카드라든지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지만 여기에 카드 회사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 실제 이게 참 묘해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제 말을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이런 겁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이지 무엇인가 에어로 엔진 비즈니스 엔진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이라는 거는 파워 비즈니스 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파워 비즈니스라는 것을 미션으로 세웠느냐 아니면은 에어로 엔진 비즈니스냐에 대해서 차원은 다르다는 거죠. 파워 비즈니스면 파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에어로 엔진이 나오는 거죠. 항공 엔진이 나오고 자동차가 돌리니까 자동차 엔진으로 파생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엔진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파워 비즈니스에서 전기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럼 이런 쪽으로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그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늦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에어로 엔진이나 이렇게 항공 엔진에다가 딱 해버리면은 항공 엔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자체가. 운영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포괄적인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쉽게 하면 에어로 엔진이든 자동차 내연기관이든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움직이는 동력을 주는 엔진이라는 거는 하나의 트렌드에 따라서 변해갈 수가 있지만 내가 파워 비즈니스라는 걸 더 미션으로 잡았을 때는 그거에 충실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내가 손을 대면 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관광으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스파 기업이다. 그럼 스파라는 거에는 물하고 막 마사지에 한정되는 그러한 마케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업은 결국 뭐냐면은 건강 증진인데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우리 얘기했었던 거 있죠. 피지컬한 거, 사이콜로지컬한 심리적인 거, 사이콜로지컬한 거, 아니면 스피리추얼한 거, 아니면 소셜한 거. 자, 이러한 건강을 네 가지로 했을 때 우리의 더 미션은 인간의 건강 증진이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스파만 되지 않는 거예요. 스파에서 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는 스파에서 뭐가 떠들어서 스피리추얼한 거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더 미션을 갖고서 위에서 쭉 통일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파를 했다가 요새 유행이 내가 의료광고 수업 들어보니까 스피리추얼한 것들도 중요하고 소셜한 것도 중요하대.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곁다리로 붙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집을 쉽게 얘기하면은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식 젠 스타일 인테리어를 할 것이다, 한국식 인테리어를 할 것이다, 무엇인가 하나의 컨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만약에 한국식 인테리어를 했는데 일본식 인테리어가 좋은데 부엌은 이걸로 갖다 붙이고 안방은 유럽식 인테리어를 갖다 붙이고 나중에는 이게 짬뽕이 되고 무엇인지 모르는 제품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케팅에 있어 갖고도 미션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 중시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그 비즈니스 스쿨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더 미션이에요. 왜 미션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비자 비즈니스 is not credit card. 비자 비즈니스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다. But allowing customers to exchange value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뭐예요? exchange 환전이라 해야 되나? 환전 가치, 교환 가치에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 비자는 뭐예요?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 익스체인지 밸류에 관련된 거 얼마든지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 사업일 뿐인 거예요.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요새는 크레딧 카드도 모르면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뭐 카카오머니라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크레딧 카드에만 빠져서 사업하려면 크레딧 카드밖에 못 봐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미셸린 같은 경우는 Service to people and their transportation. 그래서 뭐예요? 미션은 뭐예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한테 서비스하고 되어 이동에 관련된 거죠. 이동에 관련된 거. Rather than reducing its purpose to the mass production of tire. 타이어에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사람과 이동에 관한 거, 트랜스포테이션. 원래는 이제 뭐 고무 만드는 기업이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셸린에서 서비스 투 피플 앤 데어 트랜스포테이션이면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자, 타이어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업도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등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겠죠. 요런 게 이제 그 마케팅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뭐죠? 그러면 우리의 고객들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냐? 절대 아니다. 시장을 쪼갰죠. 시장을 쪼갠 다음에 뭐죠? 타겟을 잡죠. 똑같습니다. 쉽게 자동차 회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츠냐, BMW냐, 타타 자동차냐.
인도 회사. 자, 이렇게 했을 때 벤츠 고객이 있고 BMW 고객이 있고 타타 고객이 있어요. 벤츠 타다 BMW 탈 수도 있고 BMW 타다 벤츠 탈 수도 있고 벤츠 타다 타타 탈 수도 있고 타타 타다 BMW 탈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사람으로 있겠지만 이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인가 기구를 통해서 사람이 이동한다라는 목적성은 똑같지만 브랜드의 차이에 의해서 그 커스터머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벤츠를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한 좀 나이도 있고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BMW는 굉장히 액티브하다. 타타는 뭐 인도 브랜드예요. 그냥 경제적이고 저렴한 이런 서민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벤츠 탈 사람이 타타 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BMW 타는 사람들이 벤츠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한국은 있지만 그냥 동일한 럭셔리 브랜드로 보지만 외국에서는 분명히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이 동일하게 만약에 스파와 뷰티와 이런 쪽에 관련된 웰니스 투어리즘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쳤을 때, 자, 우리 동일한 웰니스 투어리즘을 해갖고 스파를 하러 오는 고객들이 다 우리가 포지션한 시장의 커스터머들하고 우리 다른 뭐 기업의 동일하게 웰니스 투어리즘에서 스파와 뷰티 스파를 한다 했을 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커스터머들이 분명히 오는 커스터머에 나눠져요. 소득도 나눠지고 아니면은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무엇인가 갈라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우리의 고객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타 자동차에서 돈 많은 고객들이 우리 고객이다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했다.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물론 팔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팔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폭스바겐에서 만든 투아렉이라는 자동차하고 지금은 단종됐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되게 큰 세단이 있어요. 그런데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포르쉐 카yen하고 동일한 그거를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해야 되지? 플랫폼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가 이제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 브랜드죠.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 투아렉 같은 게 실제 차는 굉장히 좋은데 가격도 뭐 카yen에 비해서는 많이 싸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살 바에 딴 거를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무엇인가 제품에 이성적인 것만 갖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고객들은 나눠져 있어요. 성향 자체가. 의료관광도 당연히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것부터 일단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What sort of, 이거 아닌데? 어디 갔어? 뭐 앞에 거 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라고 봐야 되죠. 리얼리스틱하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스페시픽하게 나눠놔야 돼요. 그리고 based on distinctive competencies, motivating. 결국 뭐예요? 경쟁자하고의 가장 리얼리스틱하고 스페시픽하게 나눠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에어웨이하고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국가도 다르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른 항공사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선상에 있는 항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파 시설이라는 것을 했을 때 만약에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그 스파 앤 뷰티에 관련된 거 CJ나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거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한 거하고는 분명히 같은 스파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어요. 뭐 브랜드 파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대중적인 브랜드고 아니면은 대중적이고 저렴한 것으로서
아니 저렴하다는 표현보다는 경제적인 요건으로서 붙겠다. 그러면은 그러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럭셔리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는 내 백그라운드가 있는 무엇인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sort of business are we? 우리가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의료관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성형수술을 하는지, 아니면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을 하는지, 아니면 서민층을 대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부유층들은 한국으로 오질 않아요. 성형수술이라는 건지 의료관광을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은 변했지만 과거에는 스위스로 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스위스가 옛날에 비자가 필요 없었거든, 중국인들한테. 그 스위스에서 많이 갔어요. 예상외로. 예상외로 많이 갔어요. 혹은 대만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실제 오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갑니다. 걔네들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을 받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명료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가 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